안녕하세요. 옷장사의 보물지도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촬영을 했는데 음향사고가 나서 옆에 계신 분이 방송인처럼 2주 연속으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배짱이 아빠라고 닉네임을 달고 있는 배짱이 아빠입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평생 배짱이처럼 놀고 먹고 싶은 마음이 제 아이디에 반영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놀고 먹는 게 나는 어렵더라고. 그렇죠. 4일 연속으로 노니까 더 힘들어. 그래서 이게 노는 것도 이제 재능이구나. 그렇습니다. 뭐 그 재능이 맞다면 나도 내 목표가 45살에 은퇴하기인데 정말 얼마 안 남았어. 그래서 목표를 조금 미뤄서 50에 은퇴하고 남은 여생이 그래도 한 90년 남았으니까 50에 은퇴하고 90년. 내 별명이 이제 무드셀러라고 저기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930 몇 살인가? 그 정도까지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야. 근데 지금은 제가 좀 욕심 부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내려놓고 한 200살까지만.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여기 줄기세포 시술하고 왔습니다. 세포 재생. 자, 서울 바이오시스. 깨알 홍보. 네. 어쨌든 간에 줄기세포 시술하고 와갖고 신기하더라고요. 이렇게 혈액을 이렇게 분리해갖고 3단 분리해갖고 흰색이 나오니까 줄기세포를 다시 이 링겔에다 뭐 용액을 타갖고 딱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200살까지 살기 위한 저의 노력은 그럼 배짱이로 200살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또 박스를 주시면서 그렇게 살 거면 한 80살 정도. 배짱이 아빠 영동에 박스 좀 좋은 거 나온 거 있어? 막 이렇게 새아 남편한테 좀 잡아놓으라고 그래?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니까. 자, 내가 좀 부회사다리 코너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부회사다리 어떤 거를 준비하셨나요? 네, 제가 요번에 준비한 거는 이제 4차 산업의 핵심이라 볼 수 있는 삐리삐리 인공지능 AI입니다. 네. 일주일 동안 업데이트 되셨군요. 삐리삐리를 넣었습니다. 네, 업데이트 됐습니다. 네, 하루 종일 고민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좀 더 업데이트 할까 해서 넣은 게 삐리삐리입니다. 네. 이게 되게 방송 울렁증 아니면 방송을 살짝 피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2주 연속 방송을 더 하고 싶어 하는 사람 한 방에 들어가고. 네, 자, 그럼 우리 진지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네, 인공지능 하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대충 이제 인지만 하고 있지 정확히 어떤 기술이고 어떤 알고리즘을 가지고 이게 운영되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또한 또 막연히 뭐 이제 터미네이터 같이 이제 스카이넷 인류를 멸망시킬 무시무시한 것들, 인류에 좋지 않은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이제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이제 인공지능의 이제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또 세계가 이제 인공지능 시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이제 바뀌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인공지능을 이제 오늘 주제로 이제 선택했습니다. 네. 인공지능이라 하면은 이제 간단하게 기계로 구현한 지능을 의미합니다. 1956년에 이제 미국에서 그 한 컴퓨터 워크숍에서 최초로 등장한 단어이고 이를 처음 사용한 사람이 존 메카시라는 사람인데 여기 보시면은 인간의 학습 능력과 지능의 특징들을 정확하게 기술하면 이것을 모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인공지능을 최초로 이제 정의한 데에서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빠 1살 때. 우리 아빠 1살 때 인공지능을 우리나라 전쟁 나고 막 열심히 지금 막 복구하고 있었던 우리 심판님이. 네, 그렇습니다. 요 표가 되게 잘 나와 있는 표인데 이제 인공지능이라 하면은 이제 컴퓨터가 사람처럼 생각하고 이제 판단해서 어떠한 이제 액션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러한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그 후에 이제 학습이라는 이제 그런 이제 인간의 학습 능력을 인공지능에 부여해서 이제
사람과 같이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운영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해서 그러니까 인간의 이제 신경망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딥러닝이라고 해서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해서 이제 뭔가를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보면 네, 되시겠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이제 AI가 1차, 2차 붐, 3차 붐, 지금 현재 3차 붐까지 와 있는 상태이고 이제 모든 그래프가 항상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만 있는 게 아니듯이 1차 붐이 일었다가 이제 봄이 겨울이 왔다가 또 2차 붐이 왔다가 겨울이 왔다가 지금 현재 3차 붐까지 온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AI를 3차 붐, 2차 겨울 이렇게 지금 네, 그렇습니다. 머신러닝은 그 냉정하게 얘기하면 주입식 교육인 거고. 아, 그렇습니다. 딥러닝은 자기주도 학습. 네, 맞습니다. 머신러닝은 좀 매를 좀 필요로 하고 딥러닝은 좀 칭찬을 필요로 하고. 역시 그런 개념인 거네. 대표님이 그렇죠. 대표님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시네요. 그 초기 이제 인공지능은 이제 아주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프로그래머 해가지고 간단한 이제 퍼즐이나 게임을 푸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기술이 이제 진행이 됐어가지고 되게 제한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독일의 암호를 찾는 데서 이제 시초로 이제 시작을 했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진행이 됐지만은 이제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이런 것에 인공지능에 대해서 엄청난 기술이라고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했지만은 그 기술적인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맞아. 이제 정부의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끊기면서 첫 번째 시련이 이제 오게 됩니다. 네. 네, 2차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전문가 시스템이라 그래서 이제 전문가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규칙화하고 프로그래머함으로써 이제 좀 더 이제 인공지능이 전문화 될 수 있고 이제 전문가들의 이제 경험이나 노하우들을 이제 똑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하지만 이제 이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만드는 사람도 이 전문가의 그런 지식이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에 엄청난 그 노력이 필요로 하고 이제 전문가도 프로그래머한테 이걸 이해시켜야 되고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 시스템도 이제 반짝했다가 다시 이제 시련을 맞이하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써먹을 수 없는 그런 인공지능. 네. 이제 개념은 좋은데 막상 실현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은 에너지와 그렇지. 비용과 시간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확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엄청 이제 3차 붐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이제 이전과는 다르게 컴퓨터에 학습하는 능력을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학습이라 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일정한 패턴을 얻어내고 다음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이제 학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인공지능에 이제 부여를 했기 때문에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이제 점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머신러닝이라면 지금 이제 인공지능과는 상관없이 이제 컴퓨터가 발달하고 이제 시스템이 꾸준히 이제 상승하면서 데이터들이 많이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데이터들 이것들을 어떻게 활용할까 이런 이제 고민해서 이제 인공지능이 좀 더 발전하기 시작을 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이제 학습하고 결과값을 통해서 이제 학습 결과로 얻어진 지능을 실제로 응용하는 기술을 이제 머신러닝으로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머신러닝이 이해를 하느냐? 요 그림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제 이렇게 1차적으로는 특징을 파악하고 추출하는데 이렇게 이제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뭐 다리 4개, 꼬리 하나 이런 식으로 하면 그런 집합군에 있는 이제 그런 데이터들을 이제 추출을 한 다음에 근데 이제 귀가 이제 뭐 뾰족하냐, 예, 뾰족하냐, 동그라냐. 코가 어떻게 생겼냐, 다리가 어떻게 생겼냐, 꼬리가 어떻게 생겼냐를 통해서 이제 머신러닝이 판단하여 이제 고양이라는 결과값을 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 3살도 안 되는 거네. 3살 애들도 네 이거 다 맞습니다. 하니까.
사실 이게 인공지능이 많이 두려워하는데 지금 단계는 아직 뭐 갓난아이 수준도 안 되는 그런 아직은 제한적인 거기 때문에 아직 뭐 두려워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머신러닝을 이제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은 이제 수동적으로 데이터를 받은 상태에서 학습하는 기계학습과 비지도 학습이 있고 데이터를 이제 능동적으로 컴퓨터가 이제 진행함으로써 이제 결과값을 얻어내는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기계학습은 간단히 문제와 정답지를 이제 프로그래머가 주면은 그 문제와 정답지를 계속 비교하고 일정한 패턴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문제를 주면 결과를 주고 이렇게 그런 식의 이제 학습을 기계학습이라고 볼 수 있고 비지도 학습은 결과값을 주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를 제공하면은 이제 어떠한 이제 패턴이나 이제 특징을 통해 가지고 이걸 군집화 이제 그룹을 만드는 거죠. 그룹화하는 그런 군집화하는 그것을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할 수 있고 강화학습은 이제 잘하면 상을 주고 못하면 벌을 줌으로써 계속 결과값을 만들어내서 컴퓨터가 이제 지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이제 그런 패턴들을 만들어 나가는 학습이 이제 강화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이 이렇게 동물한테까지도 동물도 아니고 기계한테 먹을 거 주고 말 안 들으면 때리진 않지만 네. 뭐 코드도 뽑아버리고 전기를 지져버리고. 네. 자, 이제 지도 학습을 좀 더 뭐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문제지를 주고 정답지도 주고 그 두 가지를 모두 알려주면서 이제 예측하고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것들을 지도 학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오류를 점차 줄여들면서 정답에 가까워지는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비지도 학습은 이제 군집을 만드는 기계 학습이라고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은 정답을 모르더라도 이제 유사한 것들을 이제 군집화해서 학습하는 방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화학습, 이제 보상과 벌칙을 줌으로써 이제 컴퓨터가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처음에는 정답과 오답률이 50대 50이었다면 점차 이거 이제 정답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실행하면서 함으로 통해서 정답률을 높여가는 그런 이제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어차피 뭐 인공지능이 사람이 아니니까 이렇게 뭐 처벌학습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군인 방식으로 우리 옛날에 군대 가서 이렇게 한 번 보여준 다음에 쓱 집어넣었다가 또 꺼낸 다음에 이거 뭐야 하면은 대답 못하면은 때리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3번 맞으니까 막 다 외우더라고. 그게 제일 빠르긴 하죠. 얘네는 M18 무슨 렌치입니다. 그래서 내가 M18이 이런 렌치를 어떻게 했어요? 2대 맞았었지. 얘네는 벌 대신에 이제 바이러스를 이제 주입을 하면서 떨어질 수도 있어요. 바이러스 걸려서. 그렇습니까? 그러네. 고양인데 계속 개 이렇게 정답을 안 맞추면 백신을 안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야, 이게 참 이건 뭐 인권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딥러닝 이게 이제 사실은 인공지능의 판도를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참 이제 이게 신기한 게 인간의 뇌세포를 이제 토대로 이렇게 만들어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듯이 이제 다양한 이제 정보들을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된 세포를 통해서 최종 판단을 하는 것처럼 각종 이제 정보라든지 센서를 통해서 연결된 그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학습하고 정답을 내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전과는 틀리게 이제 데이터를 이제 사람이 의도한 바로 이렇게 계속 주입을 시켜야만 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간단한 데이터들을 이제 그냥 제공만 해주면은 그거에 맞게서 이제 인공지능이 알아서 이제 결과값을 내고 이제 좀 더 이제 스마트해지고 똑똑해지는 그런 이제 학습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러한 방법이 이제 가능했던 이유가 이제 예전에는 그런 데이터 양도 적었고 그것들을 이제 저장하는 수단도 되게 부족했지만은 이제 그래픽 병렬 연산 처리기라는 GPU 출시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 GPU가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제 헐리우드 액션 그 그래픽 영상. 영상 그거에도 이제 처리가 되고 이제 다양한 이제 연산 처리 기능 가지고 있는데 요런 기술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이런 인공지능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GPU 기계인 엔비디아는 뭐 지금도 하늘 몇백 배 올랐으니까. 네. 그때가 알파고 네, 알파고 한 맞습니다. 마리 풀어놓고 네. 그 GPU가 그 기자님이 그 가격이 엄청 올랐다는 거죠. 코인 채굴. 아이고, 그렇죠. 네, 그래픽 카드죠. 네. 네. 그래픽 나는- 카드의 핵심. 채굴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거기에도 저게 필요하다라는 게 그러니까 네. 여기서 좀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채굴을 채굴이라는 하려면 게 계산해서 맞추면은 코인을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맞습니다. 방식이. 네. 그러니까 얘가 계산이 빠르니까 더 CPU보다는 더 얘가 더 중요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저런 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게 아니고 이제 단순 뭐 디램이나 랜드 이런 거 만드니까 아이고. 공격받기도 쉽죠. 저건 공격도 못 해요. 그렇죠. 네. 공격 안 못 해요. 만들어 주시면 네, 공격도 못 해요. 갑자기 최근에 우리나라가 또 헤지펀드의 공격을 받은 게 생각이 나서 아, 삼성전자가 폭락을 했죠. 네, 안타깝습니다. 저걸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구만전자에 있는 몸이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저는 한 번도 그러니까 얘네도 뭐 인공지능 그 반도체를 만든다라고는 해요. 네. 하지만 이제 생산 그 모든 매출 비중이 그쪽 메모리 반도체 위주다 보니까 근데 요즘 가격을 보면 내가 거의 태어나서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매력적으로 보이는 가격대까지 떨어진 것 같아. 뭐 그래도 뭐 큰 마음은 없지만 어쨌든 그렇군요. 갑자기 네. 갖고 있다니까 아, 네. 마음이 아파서 저는 금방 10만 원 갈 줄 알았는데 다들 그 마음을 갖고 기도를 했는데 다 떨어졌지. 그때 어디 기사를 보니까 그 구만전자 때 산 사람이 거의 한 100만 명인가 200만 명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와, 그 네. 정도면 고양시 네. 인구가 지금 110만 가까이 됐으니까 네. 고양시 사람이 다 샀고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주주가 50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네. 부산보다 많은 거 아니에요? 부산? 네. 그래서 그러니까 거의 국민 네. 무드가 좋다고 하는 건 나는 관심이 없어서. 역시 우리 대표님 멋지십니다. 자, 계속 진행하면은 이제 딥러닝은 이제 인간 신경망과 같이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제 처리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제 사람의 개입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딥러닝이 이제 다양하고 이제 무궁무진한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보시다시피 인간의 시신경 구조를 모방해서 추출과 분류에 특화되고 문장 분류나 얼굴 인식에 사용되는 합성국 신경망이라고 있습니다. 네. 인간하고 똑같죠, 이제. 예. 무섭다. 네. 요즘에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와인 라벨 딱 갖다 대면 와인 그거 하죠. 원산지 나와요? 예, 다 나와. 아, 그런 근데 느낌인데.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어요. 뭐 농사 지면은 그 이미 뭐 그때 옛날에 유행이었던 게 RFID인가? 뭐 그거죠. 띡 찍으면은 뭐 어디에서 네. 누가 만들었고. 네. 뭐 중국은 그런 것도 있대요. 농산물을 뭐 이렇게 뭐 QR 코드인가로 찍으면 이거를 지금 하고 있는 뭐 농장이 드론으로 촬영해서 나온다던데. 아. 친환경으로 쓰고 있다, 뭐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려고. 야, 진짜 멋지네요. 중국이 유일하게 세계 1위를 25년까지 하겠다고 딱 사활 걸고 타이틀 내세운 게 인공지능입니다. 걔는 걔는 빅데이터가 걔네는 아,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처럼 정보 수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정보 수집 안 하겠다고 하면 인체 신비전 나오니까 아, 그렇죠. 다 할 수밖에 없지. 너는 지금 정보 수집이 되고 있어. 그렇죠. 있어. 뭐. 모든 게 다 되고 있죠. 와.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반복적이고 이제 순차적인 데이터 학습에 특화되어 있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음성 인식이나 번역 분야에 많이 사용하는 이제 순환 신경망. 이제 진짜 인간의 인체가 진짜 신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인공지능에도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 인간의 구조가 얼마나 이렇게 완벽한가라고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되는 것 같고 또 이제 제일 핫한 게 이제
뭐든지 경쟁을 해야지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까? 인공지능도 인간하고 똑같습니다. 서로의 두 개의 모델이 서로 경쟁하면서 학습을 하는 것이 이제 겐이라는 이제 인공지능 방식인데 이런 것들 통해서 이제 초상권이 없는 얼굴을 무한대로 생성을 한다든지 네, 또 인공지능 뭐 스타크래프트 우승 이런 것들을 한다든지 자기들끼리 이렇게 네, 하고. 네, 경쟁하면서 정말 무궁무진하게 발달하고 있는 지금 현재에서 가장 이제 획기적이고 흥미로운 딥러닝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불리는 게 이제 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일 무서운 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무서워. 네, 초상권 없는 얼굴을 생성한다라는 게 네, 정말 무섭다. 네, 저건 뭐 이미 이용하고 있다라고도 들었어요. 아 저거를요? 네, 댓글 달는 거를 위해서 새로운 아이디를 생성해서 그쪽에다가 댓글을 달고 그러니까 얼굴 보면 꼭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막 찾아보면 없는 것 같고. 아니 그 초상권 없는 얼굴 그 누구죠? 그 신한 라이프 그것도 아 그렇죠. 예, 그거. 네. 초상권 없는 얼굴을 생성을 해서 네. 하나의 캐릭터가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름이 네. 로지? 로지라고 했나? 뭐라고 했나? 그 있는데 그 아무튼 걔가 그래서 그걸로 막그 몸값이 몸값이 네. 130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초상권도 없는 얼굴인데 130억인데 엄청나네요. 우리는 초상권이 있어도 초상 날 때 쓸 수 있는 거지. 초상권이죠. 그 초상권. 네, 초상 날 때. 오래오래 사셔야죠. 갑자기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다양한 이제 인공지능 모델을 통해서 이제 인공지능은 저희가 이제 먹고 자는 이 순간에도 여러 가지 기계 학습법을 통해서 열심히 학습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도 무서워. 네, 자고 있을 때는 공부하고 있다는 거. 그렇습니다. 아니 그 최근에 그 인공지능 어떤 회사에서 홍보 문구를 올린 게 있더라고요. 월급 220만 원, 뭐 할 수 있는 일이 뭐 12가지? 그리고 365일 24시간 일하겠습니다. 써 있더라고요. 365일 24시간을 일하고 12가지인가 뭔가 이렇게 그 업무에 쓸 수 있는 재능이 있는데 220만 원. 그게 인공지능. 예. 그렇다라고 하면 앞으로 이게 아니,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 딥러닝 얘기 나오고 뉴로모픽 칩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상황에 네. 저 같은 이렇게 단순 이게 되게 작은 그 업체를 운영하는 사장 입장에서도 220이면 이제 되게 저렴한 비용에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 그렇죠. 365일 쉬지 않고 일한다가 참 네. 220일. 당장 쓰고 싶습니다. 휴가도 안 보내도 되잖아요. 승찬이한테 좀 미안한데. 야근수도 없고 휴가. 그렇죠. 단순 반복 업무 이거 가능하고 응대도 다 해요 요새는. 아 그렇죠. 예, 요즘에. 요새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는 능력도 인공지능이 갖춰서 예전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A라는 질문을 지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만 하거나 아니면 오류나는 대답을 했는데 네. 농담을 해도 받아치고 아, 네. 이제 저기서 말하는 번역 분야 같은 경우도 네. 너무 좋아요. 그 영어로 된 욕을 번역하기 눌렀더니 실제로 내가 예전에 자주 쓰던 욕을 하더라고. 그냥 너는 나쁜 놈이야 이게 아니라 이거 삐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네. 뭐 이런 식으로 이건 삐 처리가 나가야 돼. 그렇게 반드시. 되더라고. 왜냐면 이제 오. 딥러닝을 맡은 사람이 이제 그때가 많이 해줄 그렇군요. 수 있는데 많은 데이터를 찰지게. 갖고 있는데 그렇군요. 아. 어쨌든 220만 원에 365일 24시간 일하는 그 친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인지하고 이제 시작한 시점이 2016년도 맞죠.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총 이제 5곡의 대결 뒀는데 4라운드만 이제 이세돌이 이제 변칙수를 두면서 승리를 하고 그 기적이지. 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네, 그 알파고의 패배가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 인공지능이 바둑에서 인간에게 패하는 그 이제 순간이 되고 지금은 이제 압도적으로 인간을 앞서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은퇴를 압도적으로 했습니다. 인간을 앞서는 게 아니라 알파고 제로가 알파고를 압도적으로 앞서고 이겨버리고. 그리고 지금도 365일 24시간
저 바둑 책만 보고 있어. 못 이겨. 이거 절대 못 이겨. 그렇네요. 네. 진짜. 다른 종목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마 다른 종목으로 가도 네. 와 이거는 이기겠죠. 그렇죠. 그렇죠. 체스 같은 경우는 이미 뭐 네, 끝났- 간파를 당했었고 이미 끝난 다음에 이제 네. 바둑계로 오자. 네. 바둑보다 더 많은 변수와 머리와 이런 거를 네. 쓰는 게 있나요? 네. 근데 바둑이 최상으로 알고 있어요. 그죠. 네. 사람한테 공부하기도 가장 좋은 게 바둑이라고. 맞아요. 생각 많이 하게 하는 거. 이거 이기려면 이제 전쟁 나가서 지휘하고 이기는 실전으로 나가는 방법밖에 없는데. 이미 스타크래프트 아. 근데 내 생각에 스타크래프트는 우리나라 초등학생한테 질 수도 있을 것 같아. 애들이 대단하지. 대단하죠. 가끔 해보면은 엄청 잘합니다. 고인물들만 남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너 나오라고 해서 보면은 막 초등학생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맞습니다. 이때 이제 이세돌이가 인터뷰했을 때 이제 자기가 한 판이라도 지면은 이제 알파고가 이긴 거다. 예, 그렇게 말했을 정도로 이제 사람들이나 이제 이세돌도 맞아요. 예, 인공지능 아직 인간한테 잽도 안 돼. 그렇게 맞아, 이제 인식이 있었는데 이걸 완전히 계기로 인공지능이 인간을 앞서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계기가 됐던. 충격이었지. 그리고 네. 아마 이게 한 경기 이렇게 시차를 두고 경기할 때마다 엔비디아의 주가는 왔다. 아 그러겠네요, 진짜. 그렇지. 야 이겼어 졌어 이겼어 졌어 이런 거 보고 코인처럼 막 이렇게 코인처럼. 졌을 때 급락했을 때 산 사람이 인생의 승장이 아. 있었던 거지. 4천원 대 샀다면 진짜. 왜냐면 그 전에는 인공지능하면 사실 우리 막 삐리삐리 이것만 생각을 했다가 네, 이때 이후로 모든 게 깨졌잖아요. 네. 우리 모든 사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사적인 변환점이 된 거죠. 네, 지나고 나서 보니까. 네.